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의원님. 네. 그 무죄라는 선고의 판결이 날 때 전체 의원님들 분위기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엄청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난번 15일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 법관들이 정말 법리로만 하면 무죄가 나온다. 그건 저도 그랬고 의원님도 그랬고 두 개 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번 그 안다 모른다 문제 가지고 결국 이제 유죄가 나와서 또 재판부가 혹시나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압박을 받는 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는 무죄가 나와서 그래서 더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난 15일 선거법 법정은 그때 판결 선고 때 네.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이제 법정에 들어갔었습니다. 박찬대 예. 의원님이랑 저랑 그리고 또 한 분의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서 예. 판결 선고를 함께 하고 판사가 이제 쭉 불러주는 거 저는 쭉 받았었는데요. 그때 법정에서 굉장히 긴장도 하고 다르네 하면서 막 결과가. 굉장히 당황했던 예. 그런 순간이었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갑자기 법원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금한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하게.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바로 직전에 보면 지난번 15일 판결 때는 경찰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법정에서 예. 경찰이 이 법원을 정말 애워싸듯이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 그 현관문부터 그냥 이 진입을 차단하고 검색을 하고 굉장히 이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래서 15일이랑 다르네. 왜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왔지? 예. 혹시나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닌 척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하고 주위 분들 뭐 우리 또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좀 술렁술렁 동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번에는 무조건 무죄야. 절대로 무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 현장의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혹시나 이게 뭔가 혹시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날 걸 대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또 법정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의원들 들어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더 이 이제 불안감이 불안하잖아요.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음. 불안한 마음에 이제 법정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한 3-40분을 기다렸죠. 근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그 기사 뉴스, 속보 뜨는 맞아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이제 있는데 한 3-40분 후에 이제 기사 속보가 하나 딱 뜬 거예요. 네. 김진성이 위증이다. 맞아요. 그렇게 떴죠. 처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안하잖아요. 가슴이 덜컥. 덜컥 내려앉죠. 물론 이제 제가 그동안 법리 얘기하면서 교사와 위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위정이라 하더라도 교사 위정 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로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아니 네. 일보 같은 게 이제 김진성 위정 교사 벌금 유죄 예, 이렇게 그렇게 나니까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기사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뜨더라고요. 나왔죠. 네, 맞아요. 뭐 전화 통화한 거는 뭐 전화 통화한 거랑 변론 요지서를 준 것은 뭐 방어권, 통상 방어권의 범위이다. 예.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무죄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이제 무죄가 딱 뜨는데 진짜 그동안 너무 불안하고 맞아요. 그냥 막 긴장되고 혹시나 이런 마음에 그냥 엄청나게 긴장됐던 게 무죄 이러니까 진짜 진짜 눈물이 팍 그러니까요.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뭐 얼싸안고 그랬어요. 막 네. 같이 박수 치고 그러니까요. 다 걸성걸성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박찬대 원내대표도 울고 네, 한 마음 한 전현희 뜻으로 의원님도 울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의원님들도 그랬지만 밖에 계시는 그 도로에서 이제 무죄라고 외치면서 집회를 하셨던 분들도 동일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흘리고 감격해서 지난번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죄가 나와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무죄가 나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얼싸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의원님 얘기했던 거, 법리와 상식으로 따지면 무죄가 나와야 된다. 둘 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의한 판결인 것이고, 교사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증 교사라고 엮어서 그것도 짜깁기한 녹취록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검찰. 그것도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검찰의 구형을 보면 가중까지 해서 최대치로 했어요. 이걸. 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런 구형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진짜 정치 검찰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저히 기소가 될 사안도 아닌데, 예. 첫째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이 뭐 법정에서 아니면은 뭐 재판에서 위증을 해서 그거 가지고 위증으로 판단해서 기소했다. 통상 위증죄는 보통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백현동 사건, 그 별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우연히 검찰이 이제 이 녹취록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나오니까 야, 이거 위증이잖아. 이게 위증이라 하면 이 기억에 반하는, 생각에 반하는 그런 이제 증언을 하고 그걸 하게 한 경우가 위증인데, 그냥 목소리만 듣고 그다음에 증인한테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위증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독심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목소리 듣고 그게 위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그 김진성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정말 뭐 엉뚱한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검찰이 알아야 위증을 인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이라는 분한테 전화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위증이라고 인지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지금 검찰은 위증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사범과 부정부패사범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행령으로 위법하게 수사 범위를 한동훈이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법한 시행령인데 수사권이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주장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냥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셈인데,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좀 2심, 3심에서 이제 계속 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 이건 불법적인 수사였고, 그리고 설령 이재명 대표의 그 전화 통화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기억에 반하고 거짓말인지를 독심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서 이걸 위정으로 위정 교사를 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이것도 검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그런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황당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2002년도 사건이잖아요. 검사,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근데 그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했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당시에 KBS 최초로 PD라는 추적 60분 그 PD가 이제 탐사 취재를 하면서 그때 그 PD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나 검사인데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사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우연히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시민운동가 그 사무실에서 있을 때 전화가 걸려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명을 썼고 좀 억울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이제 검사 사칭죄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KBS와 성남시 사이에 모종의 이재명 대표를 그런 검사 사칭죄 주범으로 몰려는 그런 이제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고, 그런 협의하에 이제 자신이 그 피해를 당한 누명을 쓴 그런 생각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있었고, 그걸 이제 변호인들이 줄기차게
그 주장을 했는데 그게 네. 법원에서 결국 밝혀지지 않았던 않았죠. 거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게 평생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이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18년에 네, 선거 때. 경기지사 서울지사. 선거 때 네. 그때 지금 이제 토론에서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와서 아 그때 나는 누명을 쓴 거고 억울하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할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요. 그게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내 입장에서 난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런 게 진짜 누명을 쓴 거다. 판결과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얘기 할수 있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럼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또 기소를 해요. 기소했었죠. 선거법 허위사실 네, 네, 유포다. 네, 네. 너무 황당하게 이 한 사건을 가지고 몇 번을 2002년에서 2018년이면 네. 몇 년이요? 벌써 그러니까요. 16년이나 지난 사건을 그 다시. 사건을 가지고 또 다시 선거법 그랬었죠. 위반이다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우여곡절 네. 끝에 무죄가 결국 됐어요. 무죄가 네,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이라는 이분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맞아요. 근데 김진성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대리를 했던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알고 있었던 있죠.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상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고 그때 이제 지금 뭐 그때 구원을 이제 서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있는 생각나는 그대로 대로. 법정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분이 그 전화상에 한 얘기는 거의 있는 사실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네. 기억이 안 나는 거, 기억에 반하는 거 할 필요 없고 그 말은 그대로 법률적 용어로 하자면 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청을 해야 위증 교사인데 그렇죠. 네. 기억에 반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그래서 위증 교사가 아니고 교사의 고의도 아니고 그냥 통상의 법정의 증언을 요청하는 네. 방어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법원이 그러니까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이 부분을 쏙 빼고 네. 그 녹취록을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진술을 해달라라고 교사를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증거를 짜집게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0분 분량의 이 녹취록을 한 12번 정도는 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계속 진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검찰은 그 12번에 있는 그대로 이건 쏙 빼버리고 그냥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기소를 해서 이거는 네. 진짜 이 검찰이 작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구나. 네. 그래서 검찰이 왜 그러겠어요. 네.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우리는 정치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 돼서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정적인 이재명을 대표. 죽여야 그렇죠.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했던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증이 성립하려면 이 전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첫째는 교사자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돼. 그걸 위증이라고 하고 세 번째 교사의 위증 교사와 위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네. 얘기들을 지금 세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거. 이제 네. 그걸 정리해서 판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일단은 위증 교사를 거꾸로 이렇게 딱 예. 그 시간 순서로 하면 거꾸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위증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위증 교사 거꾸로 해서 먼저 교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좀 진술해줘라고 하는 교사가 있어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이 이제 법정에서 그 위증에 반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이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존재해야 됩니다. 된다. 근데 첫 번째에 네. 교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죠. 교사가 그렇게 아니죠, 얘기를 한 거는 저 요건에 맞지 않죠. 않죠. 그래서 교사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번에 법원에서 위증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맞아요. 이 김진성이라는 이분이 그 김병량 시장과의 이 관계에서 당시에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것과 좀 차이가 나는 예. 이런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부분은 위증이다 예. 이렇게 판시를 하고 벌금형을 선고를 선고했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요건을 예. 보면 교사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은 없어요. 예. 두 번째 요건은 위증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요건은 1번 교사자의 교사와 예. 증인의 위증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을 했던 그 사안을 사안을 그대로 위증을 해야죠. 예. 증언을 해야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위증이 돼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이재명 대표의 부탁한 내용, 김진성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한테 그 부탁을 하고 싶었던 요지는 예. 당시에 KBS PD와 예. 또 KBS 측 즉 그리고 성남시. 성남시 예. 측 양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려고. 몰자라는 예. 그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고소 취소를 해줄게 서로 예, 예, 하는 예, 그런 예. 약속이 있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도 그런 있었죠. 분위기가 예. 있었다. 예. 그랬더니 이 김진성이라는 분은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려는 그런 게 없었다. 우리 시장님은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고 유증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원래 바랬던 김진성이 진술을 해주기를 바랬던.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주범을 몰려고 둘이 짜고 당시에 그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더니 김진성이 아닌데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었어요. 성품이 훌륭한 분이라 그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위증이죠. 실패한 교사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었어요. 이거는 아예 위정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당연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슴 저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진짜. 사건이 네. 2002년 사건이니까 몇 번째예요 지금 이게? 22년째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네, 세 번인가? 22년째 제명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정치 검찰에 의해서 수사로 맞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에 너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슴 아프고 억울한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이 꼬투리를 잡아서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이재를 했다가 요제를 했다가 요제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짜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해온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다행히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